자, 여러분 이제 그 두 번째 세션은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 인사 시스템의 중요성 이런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김태형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태형입니다. 자, 저도 요새 제가 읽는 책이에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솔직히 개나 소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뭐야? 그래서 전문직들은 어떻게 될까? 네. 그런 것들 책 읽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런 책들도 하여튼 이런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요새 이슈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자, 팀장님 정말 요새 아까 개나 소나라고 그랬는데 네. 뭐 사실 이분들은 개나 소는 아니고요. 그죠? 네. 대선 주자들이 요새 4차 산업혁명을 다 부르짖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진짜 이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부르짖는 것 같습니까? 왼쪽에 너무 네. 민감한 말씀이라서 저는 네.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개나 소나. 네네네. 네. 왼쪽에 그 사진에 보이시는 화면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저는 월드컵만큼 긴장하면서 봤는데 네. 아무튼 그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이제 발표나는 그런 시기였고요. 왼쪽은 뭐냐면 여의도의 증권거래소 사이버 감시팀입니다. 네. 증권의 어떤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감시하시는 팀인데요. 주요 키워드 갖고 이제 검색을 할 때 물론 탄핵이라든지 촛불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지만 10개 중에 순위에 들어간 게 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네. 개나 소나에 계신 네. 분들이 이제 말이 너무 셌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예. 네. 전부 다 대선 주자들이 지금 4차 산업을 어떤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뜨거워졌죠. 네네. 이분들이 뜨거워진 데는 또 역할을 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네. 옵스. 네. 바로 이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시죠, 요새. 음. 클라우스 슈밥 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사님이시고요. 음. 이분이 저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는데요. 알파고하고 이세돌 것 때문에 놀란 우리 가슴에 한마디를 또 던지십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네. 이분 때문에 보시면은 관련 기사가 2014년에 23건에 이르렀던 것이 2017년에 와서는 3,000건까지 불과 2달 안에 것만 집계해도 3,000건까지 올라갑니다. 네.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됐다는 거죠. 이 말을 그러니까 3, 4년 전에 하신 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아니요, 불과 작년 초였습니다. 아, 작년 초에. 예. 사실 여기다가 이제 또 알파고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이 더 실감 나는 거죠, 사람들은. 맞습니다. 네. 요즘 사실 거의 기사들 보면 이런 주제의 기사들이 한두 건씩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거의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실 거고요. 저도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뉴스가 네. 나옵니다. 팀장님, 그래서 팀장님도 약간 좀 걱정이 되세요? 어떠세요? 좀 빨리 나왔는데요. 네. 4차 산업혁명이란 호들갑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아놀드 토인비 학자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죠. 그리고 심지어 제 뒤에 있는 4차 네. 산업혁명의 충격이라는 책이 좀 보이실 텐데요. 위에 4차 산업이라는 단어만 딱 가리시고 나면 혁명의 충격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근데 사실 그 토인비 학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영국의 산업혁명만 할지라도 70년 동안 공업화가 이루어져서 형성이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바스티유 감옥을 혁명대가 쳐들어가서 이뤄낸 그런 충격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지금 제가 보시고 계신 거는 제가 1차부터 4차까지 한번 단계별로 특징을 나열해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사실 이걸 조금 헷갈려 하세요.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3의 물결을 쓰신 분은 누굴까요? 맞추면 뭘 주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까먹어서 질문 낸 건 아니고요. 네네네. 자, 이따가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댓글 다신 분한테, 그죠? 예. 이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 네. 주소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네네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정답은? 네. 네, 갑자기 벌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얘기해도 될 거예요. 이미 썼을 거니까. 네, 엘빈 토플러가 네네. 맞죠? 네. 근데 엘빈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90년대 초에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처음 읽은 책이 그 책이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때 제가 그 책을 했죠. 읽고서 너무 제가 빠져가지고요. 네. 지식사회가 금방 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빨리 갔더니만 그것도 엄청 개고생했어요. 그 책 때문에. 벤처를 너무 일찍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꺼낸 이유는 뭐냐면 네네.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했습니다. 1차는 농업의 혁명이고요. 2차는 산업의 혁명, 3차는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의 혁명이라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4차가 헷갈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나열하는 4차 혁명은 사실은 사람과 기술, 사람이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기술이 또 발전이 돼서 사람을 또 어떻게 바꾸고 사회를 어떻게 바꾸냐. 사실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서 다보스 포럼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이걸 단계별로 나누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네. 본질을 알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알기 쉽게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보고 계신 거는 찰리 찰플린의 모던 타임즈입니다. 네. 영화죠? 네, 클릭하시면 네. 네. 굉장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간 군상을 좀 나타낸 거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거는 요새 스마트 팩토리로 대변화되는 모듈들이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여서 자동으로 생산이 되는 이런 스마트한 팩토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왼쪽에서 보시듯이 다 지시에 따라야 되고 일원화된 어떤 리니어한 구조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에서 그걸 딱 감시 감독을 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는 각각의 모듈들이 알아서 생산을 하고 알아서 서로 상호 소통을 하면서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술의 발전이고요. 이게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과거에는 누가 시켜야만 일을 했었어요. 중앙에서 지시를 해주고 계획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어떤 타율적인 사회였다면 지금의 모든 사회가 원하는 건 뭐냐면 분권합니다. 개개별의 사람들이 개개별의 어떤 조직 내 분과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알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과화된 사회가 되면 아까 첫 번째 세션에 페이지 말하는 그런 정말 좋은 유형의 강의였습니다.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새 굉장히 우리나라도 경기도 안 좋은 나라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 독일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맞습니다. 작년에 기사 보니까 하반기 기사 보니까 독일의 이런 강소기업들이 네. 인재를 채용 못 해가지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재를 채용 못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잡업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네. 거꾸로더라고요. 이 나라는. 예. 4차 산업혁명을 검색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실 텐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작년 초에 나온 용어고 인더스트리 4.0은 지금 미켈 정부가 2012년에 발표한 용어입니다. 사실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을 위한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만 미텔스탠드라고 부르는 강소 중견기업을 어떻게 키우냐입니다. 그 위에 그래프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은 수출액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큰 건 역시 중국이고요. 그 뒤를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른쪽을 보시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인당 수출액을 보시면 야, 독일이 압도적이네요. 네, 중국의 16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당 수출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독일의 튼튼한 강소 중견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1,600개 정도 되고요. 전체 수출의 25%를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강소 중견기업들이 튼튼해지는 데는 어떠한 요인이 있나를 많이 분석을 해봤더니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틈새 시장을 개척한 거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도 3-7 하면 네. 자크 네네. 그리고 또 손톱깎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기업들이 거의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독일은 그런 기업들이 1,600개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단시간 내에 이제 정부의 지원도 충분하겠죠.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가 오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사람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이중교육 시스템과 평생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교를 막 졸업하신 분들을 이제 취업을 하면 막상 다시 배워야 된다, 다시 가르쳐야 된다, 바로 현장에 쓸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도 또 1, 2년 동안은 일을 바로 또 배우지도 못하고 여러 경험을 또 하시면서 또 시간을 보내시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바로 일을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선배가 끌고 다니면서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부분이
독일에서 강소 중견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강소중견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예. 정말 한 15년 전서부터 이런 걸 키워놨으면 벌써 그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단단한 나라 됐을 텐데 너무 예. 안타까워요. 네. 독일을 보면은 정말. 저도 요걸 만들면서 네. 그게 아마 37이었죠. 예, 어렸을 때 이 작가하면 전 세계를 집했는데 기억이 많이 자크에 대한 났습니다. 추억이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가 봐요? 아, 짝가 걸렸다든지 뭐 그런. 네, 남자분들은 네, 아마 네. 네, 아픈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네. 예, 독일 연방에서 음. 교육과학부를 맡고 계신 게오르그 슈테 박사님이십니다. 음. 이분들이 한마디로 인더스트리 4.0을 정의하셨어요. 음.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기술적이면서 노동 친화적인 조직 설계와 직무 관련한 교육 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고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3.0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까 PD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돌아오고 있는지는 이제 또 정권이 교체되면 또 다시 한번 네.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 본질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네. 뭐 창조 경제니 뭐 인더 3.0이니 뭐 하여튼 네. 제가 요새 뭐 스마트 팩토리도 요새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좀 맞습니다. 빨리 저도 좀 이런 걸 보면서 예, 예. 우리나라의 그 리더들이 정책을 만든 리더들이 정말 이런 어떤 산업혁명 이런 거에 정말 본질을 잘 꿰뚫고 이런 식의 맞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어떤 그 제안과 정책을 예. 좀 주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길 저도 희망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요소가 필요할까요? 핵심적인 요소가.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업무 방식의 변화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네. 예. 그 27세에서 40대까지 보시면은 이제 핸드폰이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굉장히 자기 표현이 강하고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아니십니까 지금? 아, 밀레니엄 세대 아니세요? 왜 한숨을 내세요? 밀레니엄 세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구나. 네. 아, 됐습니다. 그냥 죄송해요. 갑자기 좀 우울해졌다가. 그래서 소셜이나 모바일의 편한 이 세대들을 위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또 같이 연결되는 거지만 인재 관리 프로세스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즉각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또 뭉쳐가지고 내년도에 또 달라지고 그 후에 달라지고 이게 아니라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토론을 원하고 니즈가 바로 경영자층에 가는 걸 원합니다. 네. 세 번째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뭐 교육 시스템으로 바꾼다 이런 걸 할 때 어떤 감이 아니라 이래야만 되는 이유를 데이터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룹이나 글로벌 통합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의 비즈니스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곧 글로벌화 돼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뭐 저희 사드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막힌 것 같지만 그 외에 인도나 동남아 시장을 또 개척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시장으로 저희 중소기업도 네. 뻗어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이제 인사 아니면 경영하신 분들께서 이 네 가지 팩터가 우리 회사가 이 네 가지 팩터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오라클 아까 HCM 쪽 팀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오라클 HCM 팀에서는 그럼 이런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예.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만 제기하고 딱 가시지 마시고. 네. 4차 산업혁명 말하고 가면 네. 아까 정치대랑 똑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죠.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오라클 HCM, 저희는 HR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인사급여 이런 부분들, 저희 이제 아무래도 IT의 전문 회사다 보니까요. 이런 쪽에 각 모듈을 기능으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가 매핑이 되는데요. 소셜, 모바일, 그리고 내장된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그리고 기업에 맞는 클라우드, 이렇게 네 가지 특징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주제가 교육이었기 때문에요. 네. 교육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IT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육 플랫폼입니다. 직무하고 직군 연계된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를 외부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내가 필요한 걸 직접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스와 글로벌. 최근에 저희가 화장품 회사를 하나 이렇게 어렵다고 니즈가 있어서 제가 가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요새 소품종 다량 생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품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글로벌하게 중국,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이 있는데 동남아시아에 계신 분들이 한국 개발소에서 만든 이 화장품의 특징을 사실 다 알고 판매를 못 합니다. 그게 그분들의 어려운 거였고요. 이 화장품 분명히 어떤 노화 방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거를 판매하시는 분이 이 제품의 태생을 모르고 설명하시는 거죠. 밸류를 잘 모르는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또 다 집체 교육을 하려면 또 시간과 노력이 그렇죠. 많이 드는 거고요. 그런 분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한 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100% 세팅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자, 플랫폼을 궁금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 국내 이제 많은 기업들은 예. 이제 뭐 LMS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LMS를 많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이미 구축한 데가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LMS하고 지금 오라클 HCM6 클라우드하고는 기본적인 사상이 어떤 사상이 다른 겁니까? 그 기업은 본인 기업에 맞게 자체 러닝 시스템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저희는 그거를 다 버리고 새로 구축해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완전 오픈된 웹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 기존에 개발되신 것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듯이 그대로 사용해서 저희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네. 사용하고 있는 LMS 있으면 예. 거기다가 또 오라클 HCM 클라우드만 해도 좋은 장점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같이 이런 걸 하나의 네. 인터페이스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네. 병용해서 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쪽 HCM 클라우드 익숙해지면 이쪽을 점점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예, 맞습니다. 그런 점진적인 방법을 예. 바로 할 수 있다. 변화 관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바일이 당연히 지원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다양한 이제 관점에 다양한 사람마다 다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 관점별로 또 비율을 또 제공하시나 보죠? 교육생별로 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업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개개 퍼스널라이제이션 된 학습자비를 제공해 드리고요. 강사가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관리자가 봐야 되는 부분 네네. 주로 통계나 KPI 위주로 보시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화면들을 다 별도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무리 중소강경기업도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사실 그렇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들을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외국에 있는 그쪽에서 채용하게 된 우수한 인재들을 또 관리하는 것도 아니면 중요하거든요. 외국의 어떤 채널이라든지 그죠? 맞습니다. 네. 교육도 중요하고요. 네. 그런 거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포맷이라든지 어떤 언어 지원 네. 그리고 글로벌하게 공통된 프로세스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어떤 중소기업이 네. 이제 내수만 많이 하다가 예. 갑자기 이제 이렇게 글로벌로 갑자기 진출하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애로사항이 일단 우리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제품은 맞습니다. 괜찮은데 네. 이거를 제대로 그 밸류를 네. 그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양산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이런 것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게 되면 과거에는 IT 자원들, 하드웨어나 서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그것만 생각하다 시간이 많이 가셨는데 클라우드 기반은 전혀 그런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성장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쪽 HCM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차트에서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오라클이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지금 연간 50억 불 이상의 투자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관련 인재들도 개발 인력도 많이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이제 이거를 쭉 이제 비즈니스 하시면서 예.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분야의 회사들이 그래도 이런 HCM 클라우드 쪽에 네. 좀 이렇게 반응이라든지 예. 그런 것이 좀 좋은 분야는 어디입니까? 팀장님 만나보시니까. 이게 사실 어떤 하얀색 도화지 같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습니다. 어떤 특화된 업종을 위해서 개발된 솔루션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는 사람과 기술을, 사람과 제품을 갖고 있는 어떤 고객사면 저희가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근데 갑자기 닌텐도는 왜 나온 겁니까? 네. 굉장히 제가 오늘 감동해서 지금 목이 메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이분은 마에모토 시게루 닌텐도의 아버지입니다. 요새 주머니쥐 잡는 게임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분이 가장 혁신적이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닌텐도가 지금까지 온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성숙한 기술의 수평적인 사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성숙한 기술이라는 거는 최첨단 최신의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한 지 꽤 돼서 검증이 되고 그리고 널리 퍼져서 가격도 싸진 그런 기술들로 이런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오라클이 지향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과거에 저희 오라클을 데이터베이스 회사로만 보셨는데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네. 가장 오랜. 그리고 지금은 클라우드에 가장 유능한 회사입니다.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데이터에 기반한 아까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과연 윗분들은 내가 거기서 뭘 얻을 수가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관리도 내세우지만 그걸 통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분석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저희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 오라클의 캐치프레이즈면 팀장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아, 예. 네. 제가 가장 포인트를 드리는 건 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팀장님도 그 답변 쉬면서요. 네. 그 좋은 질문하신 분 한 분, 예.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요. 자, 이원규님 오늘 방송은 딱딱하지 않고 유쾌해서 제가 본 IT 방송 중에 역대급 제일 재밌다고. 역대급. 이걸 핵잼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요새 젊은 친구들이 아, 예. 밀레니엄 세대 아닌데 그거 아시네 또 핵잼을 또. 아, 네. 일단 아까 엘빈 토플러 누가 제일 먼저 썼는지 볼까요? 엘빈 토플러. 잠깐만. 역시 우리 지식방송 듣는 분들은 수준이 높아. 금방, 다들 다 하시네, 다 하셔. 도대체 제일 먼저 쓰시, 윤태희님이 제일 먼저 쓰니까 돼. 자, 예. 윤태희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보니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 팀장님께서 개인적인 거 주실 거죠? 예. 뭡니까? 저희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좋은 거 주세요. 알겠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윤태희님한테는 팀장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춘택님은 4차 산업은 공정자동화가 아니고 사람이 답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네. 자, 이정섭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형 인재상을 찾아보니까 넓게 알면서도 동시에 깊이 알고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라고 하는데 결국 만능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만능 인재가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의견을 정말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미래형 인재상일 것 같습니다. 전 소통하시니까 예. 전 이 소통이 4차 이제 시대 소통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네. 기계하고도 예. 소통을 잘하는, 맞습니다. AI도 소통을 잘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시대는. 네. 자, 장호성님, 아까 보여준 그 교육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네. HCM 클라우드 교육 시스템의 컨텐츠는 일반적인 컨텐츠도 가능하고 자사만의 컨텐츠도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시간에서 저희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시스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HBR에서 갖고 계신 그런 교육 컨텐츠를 저희 시스템에 올린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런 어프로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라클도 이런 서비스 우리 뭐 제품만 자꾸 공급할 게 아니라 사실 이거 하면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기업이 언제 그걸 다 만들겠습니까? 그 하버드 비즈니스 같은 좋은 컨텐츠들을 잘 소싱하셔가지고 그걸 기업에다가 잘 또 어떤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서비스도 하신다면 이미 굉장히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 보시면 플레이스토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필요하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는데 저희는 마켓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처음으로 시도했지만 외국에서는 마켓플레이스라고 굉장히 많은 교육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한글화가 좀 약간 덜 된 게 문제인데요. 네네. 그런 솔루션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외부의 걸 넣어가지고 시스템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올리셔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호수님, 직원의 니즈가 경영자 측으로 바로 가기를 바란다 라는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거는 시스템에서 바라보는 KPI로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자의 KPI를 직원들의 니즈를 얼마만큼 빨리 반응을 해주느냐에 정해놓으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빨간불이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세세한 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네네. 이 빨간불이 녹색불로 어떻게 바뀌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눌러가지고 분석을 또 시작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내장된 BI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는지. 저희 내장된 거는 인사 영역에만 국한되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재훈님, 그 오라클에서는 채용 부분에서는 어떻게 인재를 판단하시고 인사평가는 어떻게 진행하시고 공유해 줄 수 있는지요? 물론 이제 여기 인사부는 아니니까요, 팀장님께서. 예, 예, 그렇지만 예. 이제 팀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팀장님께서는 나는 이런 팀원, 예. 이런 팀원 원한다. 어떤 팀원입니까? 한번 팀장이 원하는 팀원의 상은 어떤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솔직히 말을 안 한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 팀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요. 이럴 아, 때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팀장님 팀원들이 앞에 와 있어요 지금요.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너야, 딱 그래야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분이 안 와서. 뭐야 이거? 농담이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밀레니얼 세대와 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설적이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아까 앞서 강의에서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네. 그 과거에는 사실은 윗분이 얘기하시면 진짜 폭포수 같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간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네. 정말 자유스럽게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가 있는가. 자꾸 잘못된 거를 반복을 하면서 그걸 그냥 수용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잘못된 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나. 저희 오라클 디지털 프라임 조직이 그거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마크 자체가 오라클하고 틀립니다. 또 다른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굉장히 개방된 생각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 그런 걸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경님, 기존의 SAP의 HR을 쓰고 있는데 오라클로 데이터 컨버전이 가능한지요? 뭔가를 바꾸려 해도 데이터 컨버전이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송민수님께서 커멘트 주셨습니다. 성숙한 기술과 적정 기술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본연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정호수님, 승진 포인트 제도 등과 교육 이수 내용의 연계도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IT적으로는 사실 연결 안 될 건 하나도 없고요. 네. 다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런 업무 변화만 적용될 수 있으면 네. 가능합니다. 김정희께서 은근히 팀장님 까시는 사회자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제가 깐다는 느낌 안 들었죠? 네. 근데 왜 그러시지? 나도 안 깠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정선영님, 클라우드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HRD 솔루션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이게 좀 더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장호선님은 시스템 데모 체험이나 소개 자료가 있을까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시면요. 데모 체험이나 소개 자료들 얼마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수아님, 오라클 HCM을 B2B 영역이 아닌 오픈 플랫폼화 시킬 정책은 있으신지요? 이거는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도 엔지니어한테 한번 묻고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석주님, 어느 정도 인적 세션이 필요한 대규모 기업에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중소규모 기업에서 이런 클라우드를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대규모 기업보다는 오히려 더 아까 강소 중견 기업에서 맞는 게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바로 처음부터 모든 영역에 다 도입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작게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비즈니스가 커져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맨 마지막 코멘트가 뭐 싸다라고 끝나셨잖아, PT 할 때, 그죠? 네. 네. 진짜 굉장히 경제적인 겁니까? 기존 클라우드의 반대말이 이제 온프라미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네. 사용자가 서버도 준비해야 되고 관리 리소스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고 저희는 이미 기반되어 있는 거 위에서 사용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나 보안은 오라클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장호선님께서는 이제 인사이더가 회사마다 천차만별인데 이런 시스템이 커스터마이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은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네. 오히려 갖고 계신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드렸을 때 가지고 계신 인사제도에 대해서 변화를 받으실 준비가 됐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팀장님.
이래서 아마 PD님이 사진을 넣으면 더 좋을 것 네, 같다고. 네. 저 박송이님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송이님, 네. 꿀잼이라고 하신 분. 네.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그냥 하셨네. 이분은 직원 평가할 때, 팀원 평가할 때 이미지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감안합니다. 자, 박송이님하고 제가 한번 또 고를게요. 정호수님, 예. 네, 정호수님도 질문 아까 많이 하셨고, 정호수님과 박송이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미지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오라클 VR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맞춰보죠. 네. 오늘 제가 뭐 준비를 했는데 많은 좋은 정보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라클 HCM 팀 많이 봐주시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거 많이 말씀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문조사 하실 텐데 설문에 이제 뭐 상담하고 뭐 그런 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설문에 상담하신 분들은 팀장님께서 직접 만나 주실 겁니까? 예, 그럼요. 네, 네. 뭐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여러분 어차피 상담하신다면 코드 체크하시면 아마 이분께서 직접 필드에 나가셔서 만나실 겁니다. 그죠? 네. 만나신다면 그분 이 시청자분들한테 네. 뭐를 해주시겠습니까? 만난다면 뭐 서비스 없습니까? 서비스. 이렇게 커피? 커피 너무 네. 약하다. 좀 뭐를 해주겠습니까? 만난다면.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두 번째 마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1분, 좀 오늘 또 쉬죠. 5분 뒤에 지금 3시 18분이니까요. 3시 23분. 5분 뒤에 세 번째 세션은요, 뭐냐면, 실제로 이 사례입니다. 그 오라클에서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경력 사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서 어떻게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실제로 그런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어떤 그런 사례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5분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